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너 또 늦게 왔어. 결혼 얘기 좀 해야지.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내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보고 싶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아버지의 손에는 지은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수민과의 사랑이 적혀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가족의 눈빛이 그녀를 찌르듯 바라보았다. 너 여자를 좋아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 망할 일 생겼어.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은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출퇴근을 반복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빈 구석이 있었다. 그 빈 구석을 채워준 사람이 수민이었다. 수민은 25살, 같은 회사 동료로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다. 처음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수민의 웃음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후로 그들은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수민이 손을 잡았을 때 그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나도 너 좋아해. 수민의 고백이 지은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했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려야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과거의 남자친구도 사귀어봤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 수민을 만나면서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게 잘못된 걸까? 밤마다 자문했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를 볼 때마다 두려웠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면 해고될 수 있었다. 그래도 수민과의 만남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일기장이 발견된 후 아버지는 지은을 앉혀놓고 말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반발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 감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니? 이웃들이 알면 어머니는 옆에서 울기만 했다.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다음 날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그만해야 할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수민은 말했다. 지은아,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주말 지은의 오빠가 집으로 왔다. 오빠는 32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동생아,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오빠의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정상. 그게 뭔데? 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일 뿐이야.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그렇게 안 봐해.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피해봐해. 지은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다. 수민과의 데이트는 몰래 이어졌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할 때 행복했지만 항상 주변을 살폈다. 한 번은 지인에게 들킬 뻔했다.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내가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할까? 하지만 수민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수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 수민이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가서 살까? 거기선 자유로울 수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수민은 슬프게 웃었다.
그럼 나를 버릴 거야.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아프시다. 혈압이 올랐어.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지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수민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안했다. 소문나면 어떻게 해? 지은이 속삭였다. 수민은 괜찮아, 조심하자라고 답했지만 둘 다 긴장된 상태였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감시가 심해졌다. 핸드폰 검사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결국 싸움이 됐다. 아빠, 제 사생활 존중해주세요. 지은의 외침에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니 어떻게 믿어?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수민과의 만남을 줄였다. 하지만 그리움은 커졌다. 어느 저녁, 수민이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 지은은 갔다. 카페에서 수민은 말했다. 너 요즘 피하는 것 같아. 가족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힘들어. 너 없이 못 살아. 그 순간 지은은 수민을 안았다. 하지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은의 사촌 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해? 사촌 언니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랑. 하지만 사촌 언니의 표정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이후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아버지가 다시 불렀다. 내가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다는데.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사촌 언니가 증언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상담소 가자. 도와줄게. 지은은 분노했다. 난 아프지 않아.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이러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수민은 충격받았다. 왜?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아니, 가족을 설득할 시간을 주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은 그게 핑계지라고 대꾸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혼자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킬까? 뉴스를 보니 동성 결혼 법안이 또 부결됐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겨야 해. 지은은 절망했다. 회사에서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일에 집중 안 해. 지은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과가 떨어지자 경고를 받았다. 수민도 비슷했다. 나도 힘들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미안했다. 어느 날 지은의 친구가 조언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안 돼. 버림받을까 봐. 친구는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 주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전환 치료받자 지은은 도망쳤다. 수민의 집으로 갔다. 도와줘. 수민은 안아주었다. 함께하자. 그 밤 둘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가 수민의 집을 찾았다. 우리 딸 데려와. 소란이 일어났다. 수민의 부모도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당신 딸이 우리 딸을 망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 수민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수민아, 그게 사실이야. 수민은 네,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수민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수민을 때리려 했다. 지은은 막았다. 그만해요. 혼란이 극에 달했다. 지은은 집으로 끌려갔다. 넌 이제 감금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의 자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수민을 생각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기다릴게. 지은의 내면은 폭풍이었다.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어느 쪽을 선택할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두가 상처받아. 지은은 밤새 울었다. 갈등은 더 깊어졌다. 감금 생활이 시작됐다. 지은은 방에 갇혀 지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다. 생각할 시간 줘.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반항했다. 이건 감옥이에요. 어머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건 아니야. 지은은 엄마, 행복이 뭔데? 강요된 결혼.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가 방문했다. 동생아, 내가 이러면 내 아이들 미래도 영향받아. 지은은 오빠 가족은 왜 내 사랑 때문에 피해봐. 오빠는 사회가 그래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회의 정형성을 원망했다. 왜 우리는 다르게 사랑하면 안 돼?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자유를 상기시켰다. 수민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됐다. 수민 쪽에서도 상황이 나빴다. 부모가 감시했다. 그런 사랑 그만둬. 수민의 아버지가 말했다. 수민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내가 이러면 집에서 나가 라고 위협했다. 수민은 울었다. 엄마, 날 버리실 거예요. 어머니는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지은을 구하려 했다. 회사에 가서 지은의 상사에게 물었다. 지은 씨 왜 안 와요? 상사는 개인 사정지라고 말했다. 수민은 지은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돌아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를 문틈에 넣었다. 사랑해. 기다려. 지은은 그 편지를 발견했다. 눈물이 흘렀다. 수민아, 나도. 그녀는 탈출을 계획했다. 밤에 창문을 열고 내려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 뭐 하는 거야? 싸움이 됐다. 아빠, 제발 놓아주세요. 지은의 외침에 아버지는 슬프게 말했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지은은 그럼 제 사랑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못해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가족 상담사가 왔다. 지은 씨, 당신의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지은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상담사는 사회 규범에 맞춰야 해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 규범이 날 죽여요. 상담 후 그녀는 더 절망했다. 수민은 친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지은아, 해외 이민 준비할게.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을 봤다. 하지만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도덕적 갈등이 커졌다. 부모님을 상처 주면 내가 괴물이 돼. 지은은 고민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몰래 핸드폰을 돌려줬다. 수민 씨랑 얘기해. 하지만 조심해. 지은은 놀랐다. 엄마, 어머니는 엄마도 내 행복 바래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에게 전화했다. 도망칠까? 수민은 등 함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빠가 알았다. 동생아, 그럴 거면 집 나가. 오빠의 말에 지은은 그럴게라고 말했다. 가족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짐을 쌌다. 미안해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가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지은은 집을 나섰다. 수민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수민의 부모가 막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 망쳤어. 지은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수민은 부모를 설득하려 했다. 제발 하지만 실패했다. 둘은 호텔로 도망쳤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일단 해외로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 현실의 벽이 높았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포기하지 마. 수민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이 왔다. 아버지가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어요.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끌려갔다.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지은의 자유는 다시 사라졌다. 이번엔 더 깊은 상처였다. 경찰서에서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빠, 이건 범죄예요. 지은의 말에 아버지는 널 구하려고 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족 문제네요 라고 하며 풀어줬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빠를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수민에게 연락했다. 미안. 다시 같았어. 수민은 이번엔 내가 구할게. 수민은 변호사를 알아봤다. 인권 침해야.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녹음을 준비했다. 지은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유도했다. 지은 씨 풀어주세요. 아버지는 안 돼 라고 말했다. 그 대화가 녹음됐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감금 혐의.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라고 변명했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제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판사는 개인 자유를 존중해야 라고 판결했다. 지은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났다. 오빠는 넌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오빠, 그게 가족이야. 수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구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수민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가 불렀다. 이미지 문제야. 사표 내. 지은은 해고됐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절망했다. 수민도 직장을 잃을 뻔했다. 나도 그만둘게. 수민이 말했다. 둘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차별이 많았다. 동성 커플 안 돼.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수민은 안 돼. 싸우자. 그들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 많아.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내 선택이 옳아.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잘 지내? 지은은 네, 엄마. 어머니는 아빠가 후회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오빠가 말했다. 지은은 병원에 갔다. 아빠.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두려웠어. 사회가 지은은 이제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수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도전이었다.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너희 관계 알려줄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옛 동네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변태들. 익명 문자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수민은 함께 이겨라고 말했다. 그들은 해외 이민을 결정했다. 캐나다로 가자.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민도 마찬가지. 피곤해.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사랑하니까. 왜 출국 전날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안아줬다. 행복해. 오빠는 미안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잘 가라고 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비행기에 오르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캐나다에 도착한 지은과 수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수민이 말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아도 이상한 시선이 없었다. 지은은 한국이 그리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직장을 구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 둘은 서로 도왔다. 그러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을 버린 내가 나쁜 사람일까? 지은은 밤마다 자문했다. 수미는 아니, 내 행복을 선택한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의 전화. 아빠가 보고 싶어 해. 지은은 나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도 싸웠어야 했나? 지은이 물었다. 수미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에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내 선택이 모두를 상처 줬어. 어느 날 수민이 말했다. 결혼할까? 지은은 긍이 그들은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엄마가 왔으면 지은은 울었다. 수미는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사랑이 영원할까? 사회의 압력이 사라졌지만 스스로의 의심이 남았다.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내 어머니는 수민을 만났다. 좋은 사람이네. 어색한 화해였다. 오빠는 아이들이 이모 보고 싶어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언제든 와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직도 차별 많아. 이 지은은 느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한 선택, 후회 안 해.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를 떠올렸다. 배신, 손실, 깨달음. 모든 게 대가였다. 수민과 함께한 삶은 소중했다. 사랑해.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나도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가능할까? 논의했다. 지은의 삶은 변화했다. 초기의 충격에서 이제는 성숙으로.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사랑, 그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